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SK증권 경인지전 이재규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이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이재규 차장님 자주 봐요.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그런가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뭐랄까 촉도 좋으시고 확신 있게 말씀하시고. 네. 근데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직도 지점에 네. 뭉치던 고객들이 신규 고객들이 있으세요? 네, 아직도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예. 어허. 그리고 지금 금년 들어서 대부분의 개인분들 뭐 수익률은 나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해서 아예 놔두신 분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연초라든지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오히려 좀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문제 아닌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내가 더 매수하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 강 사장의 아이러니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코스피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예상을 하시는 것 네. 같고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하고 또 뭔가 좀 시장을 이끌 섹터는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연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10,000포인트는 네.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더니 지난주에 우리 방송 썸네일이 네. 9,000포인트 보인다라더 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일주일 전에. 예, 딱 일주일 전에 9,000포인트가 보인다였는데 일단 9,000포인트는 넘어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마이크론에서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저는 뭐 7월 달까지도 10,000포인트는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점진적으로 추가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오늘 보시면 오늘도 그렇고요. 지난주부터 약간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하려다가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코스피가 더 강한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본다면 너무 많이 못 올라온 쪽 같은 경우도 반발 매수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를 매매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반도체를 고객분들 일부는 네. 매수를 해드렸거든요. 매수를 권유해드렸거든요. 예. 그만큼 굉장히 좋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저점을 잡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점 라인대를 밴드로 잡고 들어간다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려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본다면 한 8대2 정도로 코스피가 80% 혹은 70%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는 코스닥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닥 쪽으로.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저기 아니 저 솔직하게 제 지금 느낌을 보면은 SK자 붙은 종목들 뭐 네. 이런 쪽에서 스퀘어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거 조금 왜 이거 왜 기울기에 있었으나 이격도에 있었으나 조금 이렇게 걱정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네. 저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걱정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걱정을 맞아요. 했는데 네. 계속해서 올라왔죠. 그리고 예.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장중에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뭐 고평가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기라든지 LS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전력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군들을 보면 PER 기준으로 봤을 때 40배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장 저렴한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을 우리가 본다면
뭐 대만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들보다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메모리 3사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근데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부장보다는 이 완성 반도체,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얼마예요 지금? 마이크론이 PER. 지금 PER 기준으로 9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어디 겁니다. 추정 PER. 네, 추정 PER이 이제 9배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네네. 텐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7배 이하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다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가 4월 달에 예상을 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도와 2028년도에 대한 영업이익이 있는데 제가 수치가 갑자기 기억이 좀 안 납니다. 네네. 근데 4월 달에 우리가 예측했었던 게 있고 지금 6월 달이죠. 네. 2달 만에 한 40%에서 50%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에 대한 상향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상황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1조 3천억 원 매도입니다. 순매도인데 올해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지금 외국인들이 120조 원을 넘게 팔았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73조 원 가량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지금 실탄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네, 일단 저는 실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예.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네네. 저도 이제 가끔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좀 왜곡이 된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쨌든 메모리 업황 자체가 좋은 것이고 그에 따른 뭐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가 매수라는 것이 과거에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매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삼성전자, 제가 뭐 5년 전에 10년 전에 삼성전자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네. 그 기업 나도 알고 있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화가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맞는데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담을 느끼긴 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대형주들이 시장 자체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연초부터 좀 줄여놓은 부분들이 있고 시장에 대해서도 줄여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줄여놨었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비중 자체를 다시 늘리는 과정에서 저는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고점이 나왔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급이 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 점수를 좀 더 주고 있고 네. 수급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물량을 좀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좀 이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반도체 주식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의 제일 큰 갈등, 고민은 그걸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붙들고 있어 봐야 꿈쩍도 안 하는데 꿈쩍도 안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텐데 오히려 빠지고 있으니 네. 지금이라도 그러면 결단을 내리고 던지고 저쪽에 주도적으로 붙어 아, 갈아타는 거. 갈아타? 야, 그런 상담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그게 너무 힘듭니다. 네, 너무 참, 힘든 게 말씀드리기도 뭐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내가 레버리지를 매수할 걸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 또 이제 반도체를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아예 없는 분들은 저도 이제 처음에 면담을 하면 이걸 많이 여쭤보거든요. 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를 이미 안 가지고 계시다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예. 어느 정도 매수를 해드려도 될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전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아예 안 가지고 계시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안내를 드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를 담아놓고
그 이후에 이제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두 기업이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예.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요 두 기업이 없으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심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 웬만하면 좀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예, 경우는. 예. 근데 이런 설명은 많이 드리죠.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도체를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저점에 내려와 있고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군들을 매수해 놓는다면 단기적으로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겠지만 반도체가 조정이 나올 때는 이쪽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반도체를 70%, 80%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율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목표 주가를 얘기하는 거는 어때요? 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일단 추세가 있으면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고. 네, 저는 일단 뭐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훼손되지 예, 않았고 예. 실적에 대한 상향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실 이유는 없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한다면 한 번에 많이 매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MLCC 쪽, 적층 세라믹 컨덴서 쪽도 이게 뭐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쪽은 또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을 보고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주 주말 지나고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에 네. 삼성전기에 대한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레포트 내용이 뭐였냐면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입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뭐 그 레포트대로 좋게 나온다면 삼성전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MLCC라든지 FCBGA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가격 상승 초입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AI 쪽에 대한 내러티브를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그거 리포트 네. 그게 실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리포트 발로 갔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해외 유명 IB들이나 뭐 대형 증권사들의 리포트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보면 모든 경제 채널이 주요 리포트를 갖다 또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참 그래. JTBC 그 뭐 5개 그 중에 콘텐츠리 중앙 같은 거 이런 주가 보면은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제가 애널리스트라도 이 정도면 한번 살만도 합니다라고 매수 추천할 만한데 몇 군데 나왔잖아요. 네. 5월달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태가 나버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이니까 증권사 리포트라는 것도 참 그래. 복불복이네. 예. 그죠. 이게 참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근데 레포트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 투자자분들께는 그래도 웬만하면 레포트가 나온 걸 보세요. 왜냐하면 레포트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그 레포트에 대한 신뢰도를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레포트를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반도체 말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원전하고 뭐 조선, 방산, 전력 이쪽도 굉장히 좋게 보시잖아요. 원전 네. 쪽은 어때요? 지금 보면 사실 한참 그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SMR 소형 모듈 원전 이쪽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아니면 뭐 한전 KPS 이런 쪽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뭐 조선 쪽과 원전 예. 쪽과 조선 쪽 모두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이게 참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강세 업종이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업종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덜한데 네.
참 이게 시간을 좀 놓고 보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는 뭐 SMR 쪽에 대한 모멘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다른 업종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5%씩 10%씩 올라가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소신 발언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못 움직이는 종목들도 보유를 좀 해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는 뭐 매수하고 나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보유했다가 매도를 해도 내가 이걸 되게 오래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일주일만 주가의 변동성이 안 나오더라도 이게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좋고 반도체가 좋아서 네. 이거를 매매하시는 게 잘못됐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게 잘 간다라고 해서 나머지가 빠진다라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이제 반도체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다른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그거 아니에요. 장 담궈 놓고 이렇게 장독수 했다가 무슨 아니면 뭐 과일주가 됐건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 이거 들고 있으면서 몇 달, 몇 년 이러면서 진짜 승부를 보는 그거였는데 이건 무슨 이제 묵은지는 없어. 전부 겉절이로 그냥 단숨에 2배, 3배 나야 돼. 예? 네. 참 그게 깊은 맛은 없어. 예.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가지고 나고 있으니까 환장하는 거지. 사실 옆에서 주식 보고 있다가. 투자라는 게 예. 뭐 저도 이런저런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나면 가장 좋은 거라서 그게 틀렸다라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딴 거 있습니까? 뭐 나이트클럽에서는 춤잘추만 형이고 증시에서는 먹고 돈 벌면 형이지.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거나 뭐 여의도에 가서 지인들 이제 증권업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들을 만나 보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면 한탄하는 소리가 좀씩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예. 나머지 업종들이 너무 글쎄. 소외가 되니까 글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뭐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를 덜어냈더니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을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트에 큰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중에 이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때 좀 슬기롭게 잘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에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네.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 다른 것은 저는 일단 기본적인 내재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재가치. 우리가 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회사 건물도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그런 자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려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전 시간이 좀 지나면 반드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언제냐라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어려운 네.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좀 어려운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버텨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내가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로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또 반도체로 넘어가실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방금 저희들끼리 주고받았던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재밌게 표현하시네. 사람들이 도파민에 절여져 있다. 예. 아니면 삼전 닉스에다가 장 담그면 되지요. 맞아요. 이 말씀도 하시고. 그러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